안녕하세요. 배움틀 학원 원장 권정기입니다. 이제 새학기가 좀 다가오고 있는데요. 2023학년도 다가오는 입시의 쟁점을 알아보는 시간, 오늘 두 번째 시간이 되겠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에 관련된 이제 기록과 관련된 그 서류들이 올해하고 내년에 좀 바뀐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뀐 것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바뀐 것에 따라서 어떻게 전략을 바꿔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을 기록하는 내용들이 올해하고 내년,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고3이랑 그 다음에 올해 고2와 고1들이 내용들이 좀 변화가 되는데요. 어떤 큰 변화가 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됐습니다. 자, 자기소개서는 2022년부터는 그 교대에서는 이제 교대 자소는 뭐 폐지가 됐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자소가 없었던 한양대 이외에 고려대학교, 서강대, 외대, 그리고 지방거점 국립대학교 하는 그 학교들이 이제 자소서가 이제 미반영됐고요. 그 다음에 24년도부터는 전면 폐지가 됐습니다. 현재 고1부터는. 그래서 자소서가 폐지됐다는 것들은 그럼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좀 알아볼 텐데, 자, 자소서는 예전에 생기부, 학생부에서 다루는 내용들 중에서 좀 자기가 부족하거나 더 어필할 수 있는데 어필하지 못하는 내용들을 보완하고 자소서에 담겨져 있는 그런 역할들을 했는데, 그런 역할들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그런 의미를 좀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학생부가 축소되고 혹은 간소화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세부적으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교과인데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교과에서는 일단 2021년도 이전에는 과목당 500자를 쓸 수 있었고요. 자, 2022년도, 23년도는 과목당 500자 쓰는 것은 동일하지만 방과 후 활동은 미기재가 되고요. 그 다음에 현재 고1 학생들이 입시가 치러지는 2024년도 이후에는 영재 발명교육 미반영 된다는 것들이 좀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자, 이 미개재에 대한 항목들이 좀 있다라는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교과는 그 세부 특기사항, 우리가 줄여서 세특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의 중요성들도 있지만 현재 고1로 입학한 학생들은 내신 관리가 처음부터 중요하게 됐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2021년도 이전에는 이 고1 때 성적이 좀 부족하다, 1학년 때 공부를 좀 잘 못 챙겼다 하더라도 이 고1 때는 30%, 그리고 고2, 고3들 나머지 70%로 이렇게 반영하는 대학이 좀 많아서 좀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았지만, 2022년도 이후부터는 대부분 대학의 반영 비율이 고1, 고2, 고3이 동일하게 좀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고3 때는 진로 선택 과목이라고 알죠. 그래서 진로 선택 과목들을 수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내신에 들어가는 과목 수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과를 피부로 느끼는 체감은 고1 40%, 고2 40%, 고3 20%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고1, 고2 때의 내신 비중이 더 많아지게 됐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때 내가 좀 당황을 하게 되거나, 그래서 내 내신을 많이 못 챙겼다. 그럼 예전에는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지만 그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좀 줄었기 때문에 고1 때부터 바짝 좀 긴장해서 준비를 좀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비국가 영역에서 주로 우리가 자동봉진이라고 얘기하는 자율, 동아리, 그리고 봉사, 진로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교과 영역에서 자율 활동. 자, 2021년도는 연간 1000자를 쓸 수 있었는데요. 2022년, 2023년 이후부터는 연간 500자로 자수가 줄어들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 봅시다. 동아리 활동은 2020년도 이후에는 연간 500자를 기획할 수 있었고, 정규 자율 동아리, 그리고 청소년 단체 활동, 스포츠 클럽 활동 기재할 수 있었고, 소론문 기재 가능했지만, 2022년, 23년도에서는 연간 500자는 동일하지만 자율 동아리는 1개, 명칭하고 뭐 이런 것만 쓸 수 있고요. 청소년 단체 활동명만 기재를 하고, 그 다음에 소논문
기재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금지. 그리고 2024년 이후부터는 자율동아리도 미반영이 되고 청소년 단체 활동면도 미기재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자율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의 기재가 줄었기 때문에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이 예전에 이제 그것 때문에 많이 유리하게 되는데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이 유리한 부분이 많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일반고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했던 점들은 좀 보완이 되는 이제 그런 형태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자율활동의 경우에는 그 리더십 부분 관련에 좀 집중을 하고 그 동아리는 가급적 진로하고 연계되어 있는 그런 동아리 활동들을 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전공 적합성 있죠. 전공 적합성을 세 특기사항으로 다루는 데 한계가 있으니까 동아리 활동에서 두각을 내는 활동을 꼭 연계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봉사활동인데 봉사활동은 2021년도 이전에는 연간 500자 실적 및 특기사항 기재까지 가능했는데 자 2022년도부터는 특기사항이 미지기 기재가 되고 교내외 봉사활동도만 기재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2024년 이후에는 개인 봉사 실적이 미반영인데 괄호 출입구도 여기 나와 있죠. 그렇죠? 학교 교육 계획에 따라 교사가 지도하는 경우에 반영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조금 참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고2 올라가는 학생부터는 개인 봉사가 미반영이 되지만 중요한 건 교사가 학교 교육에 따라 지도하는 경우는 반영이 된다. 그런 분들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진로활동인데요. 진로활동은 2021년 이전에는 연간 1000자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진로 희망 분야가 기입이 됐거든요. 근데 2022년도부터는 연간 700자로 줄어들게 되고 진로 희망 분야가 이제 미반영되는 그런 내용들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021년도 이전에는 진로 희망 활동에 대한 이제 기입을 해야 되는데 그걸 기입하는 게 생기부를 쓰는데 굉장히 많이 스트레스였어요. 더군다나 중간에 내가 진로가 바뀌어서 뭐 다른 데로 이제 애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다른 진로로 바뀌게 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스트레스였는데 일단은 그런 부분이 좀 사라졌다. 뭐 이런 부분은 장점이 될 수 있었는데 그것을 나타낼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사라졌으니까 일단은 세부 특기 사항에서 자기가 진로에 대해 어떤 관심이 보여 있는지 고1 때부터 지속적으로 보여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비교과 활동인데요. 일단 수상은 수상 실정은 2021년 이후에는 교내 수상 중 전부 기재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뭐 심한 경우에는 막 100개 정도 막 넘는 경우도 있었는데 자 2022년부터는 학기당 한 건 그래서 총 6개가 반영 가능이긴 했고요. 그 다음에 2024년도 이후부터는 수상 경력 자체가 대비 미반영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코로나 때문에 현재 대학을 입학한 학생부터는 그리고 지금 현재 고2까지는 별로 학교에서 대회를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2021년부터 보시면 이 수상 내역이나 실적들이 굉장히 좀 줄어들게 됐어요. 그래서 수상의 내용 자체가 이미 많이 좀 약화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2023년, 2024년 이후부터는 아예 이제 미반영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교내에 대해서 줄어들고 뭐 수상도 이제 미반영이 됐으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뭘 신경 써야 되느냐 수행평가에 이제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독서인데 제가 상담할 때는 좀 독서를 많이 강조를 하는 편이긴 했거든요. 독서 활동 보면 2021년도 그리고 2022년, 24년까지는 도서명과 저자까지 기록이 가능했는데 2024년 이후부터는 대비 미반영됐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거 이제 독서는 이제 안 해도 됩니까? 이런 얘기를 좀 할 수 있는데요. 그런 건 아니고요. 독서 항목에 사라졌다고는 하지만 어디다가 세특에 녹여서 쓸 수 있을 정도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종합의견인데 종합의견은 이제 담임 선생님이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학생이나 아니면 부모님들께서 그걸 개입하거나 뭐 이럴 수 있는 것들은 별로 없겠죠. 평소에 선생님들하고 잘 대화를 해야 되긴 하는데
이제 체크해둘 건 뭐냐면 이제 마지막 작성 전에 담임 선생님한테 이제 말씀 좀 드려서 나의 활동 중에서 전공 활동 부분, 그리고 리더십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달라. 그리고 정말 신경 써서 그렇게 기록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해서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소가 일단 폐지가 됐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기록이 간소화됐습니다. 그게 갖고 있는 의미가 한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자, 학생부로서의 역전의 기회가 줄어들다. 자, 무슨 뜻이냐면 예전에 자사고나 특목고 학생들이 쓸 수 있는 양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학생들은 일반고에 비해서. 그리고 일반고에서도 내신이 좀 부족하도 활동을 좀 열심히 해서 이걸 가지고 부족한 내신이나 이제 부족한 교과 내용들을 좀 보충하거나 역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그런 기회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좀 여러분들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특히 이제 내신의 비중이 많이 커졌다라고 할 수 있겠죠. 봉사나 그다음에 독서 활동 평가가 없어졌고 동아리 활동도 예전이 큰 위력을 발휘하기가 어렵다. 그렇다면 고1, 고2 때 일단 내신을 좀 제 궤도에 올려놓지 않으면 비교과만으로 승부하기엔 좀 어려운 상황이 좀 벌어졌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세 번째,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우리가 준비할 때 뭘 준비를 해야 되느냐? 내신만 준비를 해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니고요. 자, 학종에서 우리가 준비할 건 세부 특기이상이다. 그러니까 학종을 이제 준비하면 뭘 준비해야 된다? 세특을 잘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말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세특도 예전에도 좀 중요하게 했는데 뭐 대회도 없고요, 복수도 없고요, 봉사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세특이 바로 대회고, 세특이 봉사고, 세특이 독서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쓴다면 상위권 대학을 합격하는 지름길이 될 거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2023년, 24년도의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좀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여태까지 배움틀 수학학원 권정기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